네, 이어서 대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대손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받을 권리, 즉 채권이 있었는데 해당하는 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거래처가 부도가 났다든지 또는 뭐 해당하는 사장님이 뭐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라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못 받게 되었을 때 그거를 우리는 대손이 발생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 사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는 우리가 지금 일반 전표 입력을 보고 있는데 일반 전표 입력보다는 우리가 나중에 결산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결산 정리 사항에서 문제가 더 오히려 자주 나오는 파트가 바로 대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조금 지식을 조금 알고서 이제 나중에 결산으로 가셔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분개를 하는 그런 분개만 조금 복습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설정에 뭐 결산 조정 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손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일 날 미리 이제 내년에 얼마나 결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대비를 하는 그러한 분개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대손의 설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 자, 대손을 대비하여 미리 결산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결산을 계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결산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고요. 지금은 분개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차변에 대손 상각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정확히 대손이 얼마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데이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대손이 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결산일 날 미리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이렇게 대손 충당금을 잡아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해놓은 요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실제로 대손이 일어나면 요거부터 이제 충당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결산일 날 미리 대손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대손 충당금을 잡아놓고 이제 실제로 대손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다음의 방법으로 대손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뭐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못 받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대손으로 할게요라고 해서 무조건 다 우리가 대손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요건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다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그 문제에 제시가 됩니다. 뭐 법적 요건이 충족돼서 대손을 뭐 얼마 계상한다라는 이렇게 문제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뭐 부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소멸시효 완성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게 대손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하는 대손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미리 설정해 놓은 대손 충당금 요거 미리 설정해 놓은 거죠. 요 잔액이 있다라고 하면 요 대손 충당금부터 먼저 없어집니다. 먼저 없어지고 만약에 요 금액이 없거나 또는 비용이 요걸로 가지고 모자란다라고 했을 때 그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점에 나와 있죠. 박스 보시면 첫 번째 점. 대손 충당금이 없는 경우, 자, 대손 충당금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바로 대손 상각비로 하는데, 대손 상각비는 우리가 상거래에 대한 거, 즉, 매출 채권에 대한 거 있죠. 우리 외상 매출금이라든지 바드럼, 이 두 가지가 대손이 났다라고 했을 때는 대손 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을 쓰는 거고요. 그거 말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미수금,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거나 또는 뭐 대여금 이런 거 그런 상거래 이외의 채권이 대손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기타 대손 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거래에 대한 대손은 800번대 대손 상각비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채권 그런 거는 기타 대손 상각비로 900번대에 있는 코드를 사용한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 체크를 지금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채권에 따라서 우리가
대손상각비냐, 기타 대손상각비냐에 대한 계정이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대손충당금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미리 설정해 놓은 해당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먼저 차감하고, 자, 요거죠, 요거. 우리가 미리 설정해 놓은 거 있죠, 결산일 날. 요거를 먼저 차감하고, 이제 추가적인, 대손금액은 대손상각비 또는 기타 대손상각비 계정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방금 여기서 해당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먼저 차감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해당 채권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우리가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자산, 즉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따로따로 각각 코드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 중에 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다. 그러면 코드 번호가 다르고, 그 다음에 뭐 또는 뭐 대여금에 대한 거다. 그러면 또 코드 번호가 각각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해당 채권에 대한 거, 외상매출금이 부도가 났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이런 식으로 그거를 먼저 차감을 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손가락 표시 보시면 대손충당금은 채권의 차감적 평가 계정 과목으로 각각 채권에 대해서 표시한다.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각각 채권에 대해서 각각 대손충당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코드 번호는 각 채권 코드 번호의 다음 번호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요 강의 초반에 본 적 있으시죠? 우리가 해당하는 채권 코드 번호에 플러스 1을 하면 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코드 번호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코드 번호를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손 모양 보시면 대손 문제 풀 때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요거는 해당 채권의 대손충당금이 이미 얼마가 있는지, 자, 우리가 이 결산 조정 상황에서 지금 미리 잡아놓은 대손충당금 요게 있죠. 그래서 요게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요거를 먼저 상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모자라는 걸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니까 먼저 이제 이 대손충당금이 얼마가 있는지를 조회를 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한다? 합계 잔액 시산표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합계 잔액 시산표를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메인 화면 가보시고요. 자, 여기서 자, 우리 합계 잔액 시산표는 결산 및 재무제표라는 메뉴 중에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일단 클릭을 해보시고요. 자, 날짜는 그냥 엔터 치시면 자동적으로 말일로 조회가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쭉 보시면 우리가 시산표에 대한 거는 이론 시간에도 배우신 적 있으시겠지만 모든 계정 과목에 대해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비용, 수익 요 5가지 요소가 다 집계가 된다라는 표고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를 왜 왔냐면 대손충당금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보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볼 건데, 자, 대손충당금은 우리가 부채에 해당하는 그런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부채에 일단 있는 거고요. 지금 자, 자산, 부채에서 지금 3번에 유동부채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여기에 대손충당금이 와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요 릭스라는 회사는 지금 현재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게 없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대손충당금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지금 대손충당금은 없다, 즉 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손금액 전액을 다 뭘로 처리할까요?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전액 처리한다, 즉 상계할 대손충당금이 없다라고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매출채권의 대손이라고 되어 있어서 매출채권의 대손 발생했을 때, 자, 비용 계정은 800번대 대손상각비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어떤 뜻인가요? 자, 우리가 800번대라고 하는 비용은 다 어떤 비용이에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죠. 그래서 대손상각비도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손상각비도 우리 매출에 대해서
영업활동과 관계되는 그러한 비용이다라고 해서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를 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거래가 나와 있죠. 자, 10월 12일 날 매출처 담의에 대한 외상 매출금 250만 원이 법정 요건이 충족된 회수 불가능 채권이 되어서 전액 대손 처리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괄호 보시면 장부상 대손 충당금이 50만 원 있다고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대손 충당금이 지금 얼마 있다라고 가정한다라고 이렇게 단서를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조회를 직접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대부분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우리 외상 매출금 250만 원이 이제 대손이 되어서 요거를 이제 차감해주는 분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왔고요. 자, 요것도 거래처 걸어주셔야겠죠. 자, 누구에 대한 거? 담의에 대한 거니까. 담의라는 거래처 걸어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손 회계를 할 때 먼저 대손 충당금부터 없애주고 나머지만 대손 상각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만 원 대손 충당금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50만 원은 대손 충당금으로 먼저 상계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모자라는 금액 있죠. 200만 원. 요거는 대손 상각비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요거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반전표 입력하셔서 우리가 지금 방금 공개했던 내용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가 10월 12일이고요. 자, 차변에 자, 우리가 쉬운 것부터 할게요. 대변에 F2를 해서 뭐가 없어진다? 외상 매출금이 없어진다. 자, 누구에 대한 거? 담의에 대한 거. 그래서 거래처까지 걸어주시고 금액이 250만 원이었죠. 자, 그 다음에 자, 같은 날짜로 차변에 자, 250만 원이 부도가 났는데 자,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있었다? 50만 원 있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부터 먼저 상계를 시켜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자, 코드 번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데 요거 중에서 우리는 뭘 선택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요 대손 충당금 뭐에 어떤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죠?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죠. 그래서 참고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줄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다라고 확인이 되는 거고요. 자, 요걸 보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코드 번호만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외상 매출금 지금 방금 공개했던 요 계정 과목의 코드가 108번이었죠. 그런데 요거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108번에 플러스 1을 해주시면 109번 요게 이제 코드 번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만 보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이렇게 코드를 선택을 했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채권 채무가 아니죠. 대손 충당금 자체는 자, 채권에 대한 차감 예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거래처는 안 걸어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손 충당금이 50만 원 있었으니까 금액을 수정을 해줘야겠죠. 5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머지 200만 원.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동그라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 이외의 채권의 대손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거는 외상 매출금 또는 바드러움, 즉 매출 채권에 대해 대손이 일어났을 때를 본 거였다면 지금은 우리가 대여금이라든지 또는 뭐 미수금 이런 매출 채권 이외 채권에 대한 대손을 보는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800번대가 아닌 900번대에 기타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합니다. 자, 10월 19일 보시면 자, 2017년 1월 1일 태림에 대여한 900만 원이 동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전액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대여금에 대한 이렇게 돈 빌려준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손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손이 발생한 거고요. 자, 상환일자는 2017년 11월 30일이고 자, 요거는 왜 줬을까요? 자, 요거는 우리가 빌려준 게
1월 1일 날 빌려줬고 상환일이 1월 30일이다 라고 하면 장기다, 단기다? 단기다라는 거죠. 1년 이내니까 단기 대여금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요거를 준 거고요. 자, 대손 충당금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계할 대손 충당금은 없고 전액 우리가 비용 처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단기 대여금이라는 채권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대변에 단기 대여금 900만 원이 온 거고, 자, 요거는 우리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손 처리를 하려고 봤더니 대손 충당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 전액 다 대손 상각비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우리가 매출채권 이외의 대손이기 때문에 그냥 대손 상각비가 아닌 기타 대손 상각비 요거를 처리한다라는 게 제일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가 10월 19일이고요. 자, 일단 대변에 FE를 해서 우리가 단기 대여금이라는 채권을 못 받게 되었으니까 요거를 먼저 없애주시고, 요거는 채권이었기 때문에 자, 거래처 태림님이라는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주시고 금액이 9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자, 차변에 대손 상각비라는 걸 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그냥 대손 상각비라고 하면 안 되죠. 자, 보시면 대손 상각비라고 쳤을 때 800번대는 판매비와 관리비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900번대 보시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은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이기 때문에 800번대가 아닌 900번대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처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금액은 900만 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수라는 걸 볼 건데요. 우리가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대손 처리를 했다가 그거를 나중에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받을 줄 알고 대손 처리를 해놨는데 그 해당하는 거래처가 다시 우리한테 돈 갚겠다라고 해서 갚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기 대손금의 회수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단기 대손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대손 충당금 회계 처리를 이번 기수에 그러한 채권이 이제 회수가 되었다라고 하면 단기 대손금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회수하게 됐을 때 우리가 대손 처리한 거 있죠?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반대로 분개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윗페이지 보시면 대손 충당금 그리고 대손 상각비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해가지고 대손 분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차변대변 그대로 바꿔서 그대로 분개를 해주시면 돼요. 즉 우리가 분개했던 거 그냥 삭제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만약에 우리가 대손금 회계 처리를 전기에 해놨던 게 있는데 이제 그 채권이 이제 1년이 지나고 난 그 시점에 다시 회수가 됐다라고 하는 경우는 조금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자, 보시면 10월 30일 날 전기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기에 대손이 확정되어서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외상 매출금 중에서 일부인 60만 원을 회수하여서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라고 한 거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못 받을 줄 알고 전기에 대손 처리했었는데 올해 우리가 일부를 다시 회수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일단은 우리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으니까 차변에 당좌예금 60만 원이 증가됩니다. 자, 요거부터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대손 충당금이라는 개념 과목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전기에 대손 처리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회수한 금액은 무조건 다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대손 충당금은 우리가 어떤 채권이냐에 따라서 코드 번호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코드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거를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면, 자, 10월 30일 날, 자, 우리가 회수를 했기 때문에 차변에 FE를 해서, 차변에, 자, 당좌예금으로 우리가 들어왔어요. 당좌예금으로 60만 원이 들어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를 해주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코드 번호가 굉장히 많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채권에 대한 거, 자, 대손 충당금에 대한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그래서 109번 코드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회수를 했을 때,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회계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손에 대한 거는 나중에 결산 갔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씩 분개를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결산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대손에 대해서 봤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 유형자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